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바토레 메디 교수는 실수에 관한 중요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전화업계의 규제가 해제되었을 때 업계에 몸을 담아온 주요 간부들의 삶에는 급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메디 교수는 일리노이 벨에서 근무하던 500명의 중견 간부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부급 중 3분의 2 정도가 이 규제 완화로 인한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힘겨워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 보다 더 흥미로웠던 건 나머지 3분의 1의 간부급들의 생활 태도였다. 이들은 변화에 굉장히 잘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급들이 힘겨워했던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메디 교수는 연구를 좀 더 계속하여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세를 보인 간부들은 유사한 인생 경험을 갖고 있음을 알아냈다. 아동기 질병이나 잦은 이사, 지인이나 측근의 죽음 등의 힘든 시기로 인한 위기 상황과 좌절을 겪었던 것이었다. 반대로 잘 적응하지 못했던 간부들의 어린 시절은 비교적 평탄했다. 그래서 위기 상황과 좌절 등에 익숙하지 못했고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에 타협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했던 것이다. 메디 교수의 연구는 어릴 적의 위기와 좌절 상황을 겪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어째서 도움이 될까? 어릴 적 힘든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간부들이 갑작스런 삶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아이들은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을 두려워한 나머지 항상 정도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은 지적 상자에 스스로를 가두는 셈입니다. 메디 교수는 어릴 적 위기 상황이나 좌절을 겪은 아이들은 이 경험을 통해 유연성을 기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유연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경험 역시 이런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개혁은 1960년대에 착안되었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였지만 과학자들은 우주에 관한 수많은 질문에 답을 가져다 줄 정보를 이 망원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년간의 계획기간과 제작을 거쳐 20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망원경을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허블 우주 망원경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자이로스코프 절반이 오류를 일으켰고 센서 및 컴퓨터 메모리 작동 오류뿐 아니라 2개의 태양 전자 패널이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 파손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학자들은 허블 우주 망원경에서 지구로 전송되는 사진이 너무 흐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허블 망원경에 찍힌 사진을 엄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과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에 달린 2.4m가량의 거울이 광선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거울은 별빛을 포착한 후 이를 단일 초점에 맞추어야 하는데 거울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 광선을 포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간단한 조사 끝에 이는 거울을 만들 때 어떤 측량 기계를 사용했는지로 문제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측량 장치는 반사 0점 조절기였는데 1mm 정도의 허용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학 장비에서의 1mm의 실수는 굉장히 엄청납니다. 대부분의 광학 오류는 20분의 1mm에서 50분의 1mm의 범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차는 집을 다 짓고 나서야 30cm라고 생각했던 자가 27cm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다행히도 허블 우주망원경은 복구가 쉽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복구 절차가 끝난 후에 다시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지구의 사진을 찍어 보낼 수 있었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놀라운 기능 덕택에 우리는 별의 탄생, 목성과 혜성 조각의 충돌,
은하계 중심에 있는 블랙홀 존재 증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도 있었습니다.